이재명 시장을 종편이 엄청나게 띄워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걸 싹 바꿨어요. TV조선부터 시작해가지고 TV조선은 이재명 시장 불러가지고 막 칭찬하고 막 상도 주고 막 이지랄들 했거든. 근데 얼굴을 싹 바꿔가지고 며칠 전부터 그 맹폭격을 가하기 시작했거든요. 이게 왜 그러느냐. 뭐 기자간담회는 대통령 이 나오는 방송은 항상 똑같아요. 그 대통령이 한 말을 토막 내가지고 다 그대로 전해주는 받아쓰기 보도 이런 게 KBS, MBC, SBS, TV조선, MBN 모두 냈다는 거죠. 저기 이 건수대로 JTBC만 7건 중에서 5건으로 총체적으로 이 간담회를 비판을 했어요. 채널A는 6건 중에서 2건에서 비선 진료에 대해서만 반박하는 보도를 냈거든요. 그 바보 같은 간담회 맨 앞에서 봤잖아요. 스포츠 뉴스로. 그 내용을 보고 어떻게 보도를 했냐 보자고요. 예. 근데 이게 아시다시피 기자간담회가 노트북과 그 촬영, 녹음을 일체 금지시키고 15분 전에 긴급하게 기자들에게 알려서 한 간담회였어요. 근데 그 중에 또 몰래 찍은 기자들이 있어요, 또.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은 이거 기자들이 왜 들어갔냐, 이렇게 한심하다라고도 얘기하고, 이런 점을 왜 비판을 안 하느냐, 언론사에서 그러는데, 사실 당일은 아니고 그 다음날 JTBC만 한 건에서 손석희 앵커가 자사 기자에게 거기 이제 약간 꾸짖듯이 그런 느낌이 들게 사정을 이제 묻는 식의 이런 보도들을 해서 그 점을 지적한 방송은 JTBC 뿐이었고 타사는 뭐 이런 총체적인 내용을 전혀 지적하지 않고 많은 사람들은 국민들은 뭐냐 저게 저런 얼치기 방송을 도대체 기자들이 왜 들러리를 서줬냐 병풍이냐 이런 말들을 했어요.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드디어 이재명 때리기가 시작이 됐습니다. 근데 그 포인트 도대체 왜 그러는지는 사실 왜 이게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지금 TV조선의 보도 뉴스판이라는 저녁 종합 뉴스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자신들이 검증 보도를 시작했다. 그 첫 번째 순서로 이재명을 이제 하겠다 이러면서 돌변을 한 거예요. 돌변. 근데 그 돌변의 이유를 짚어보려고 하는 거예요. 자, 두 가지. 네, 보세요. 볼게요. 박근혜 대통령의 기자간담회를 받아쓰기한 방송사들 함께 보시죠. 미용 시술을 받은 적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적극 해명에 나섰습니다. 정상적으로 근무했고 여러 가지 루머들에 대해서 답답하다고 말했습니다. 또 삼성 합병 관련 뇌물죄 부분도 억지로 엮은 것이라며 각종 의혹들을 대부분 부인했습니다. 국민들께도 계속 그냥 미안하고 그런 그 생각으로 아주 무거운 마음으로 지내고 있습니다. 관저에서 세월호 사고 관련 상황을 챙기면서 구조 지시 등 대통령으로서 할 일을 다했고 많은 양의 밀렸던 기초연금 보고서 등을 읽었다고 설명했습니다. 피로를 회복할 수 있는 영양주사도 맞을 수 있는 건데 그게 무슨 큰 죄나 된 것 같이 이렇게 한다면 대통령이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이 뭐냐. 국민연금을 동원해 이재용 삼성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돕고 정유라 지원을 가능하게 했다는 뇌물 혐의도 엮은 거란 말까지 써가며 부인했습니다. 완전히 엮은 겁니다. 여기를 도와주라. 이 회사를 도와주라. 그렇게 지시한 적은 없어요. 지상파 3사는 그래도 양반입니다. 진정한 끝판왕은 TV조선이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요 간담회 내내 착잡한 심경을 토로를 했습니다. 세월호 참사 당일 구판이 벌어졌다는 것, 또 미용시술 의혹 등 여러 가지 루머들에 대해서 답답하다고 말했습니다. 세월호 7시간 루머에 대해선 어이가 없고 답답한 심정이라고 했습니다. 미래를 하겠습니까? 그게 입에 담기도 창피한 일이고. 허위 왜곡 보도가 남발돼 종잡을 수 없게 됐다고도 했습니다. 진료 기록에 대해선 사적인 영역이므로 이해해달라고 했습니다. 아버지인 박정희 전 대통령과 함께 퍼스트레이디 생활을 하던 때를 회상하기도 했습니다. 묶어갖고 하려고 그러다가 이제 아버지께서 그러다가 나무 상한다. 이번 간담회는 박 대통령이 강하게 원해 성사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다 새해 첫날을 계기로 기자들과 자리를 가졌다는 게 청와대 측 설명입니다. 노트북도 못 쓰게 한 기습 간담회를 미화하고 자료화면은 3차 대국민 담화 영상을 내보내는 꼼수까지 부립니다. 드디어 시작된 이재명 까기, 2년 전 논란을 다시 끄집어냈습니다.
TV조선 오늘부터 여야의 주요 대선 주자들에 대한 검증을 집중적으로 보도해드릴 예정입니다. 먼저 오늘은 이재명 성남시장입니다. 이 시장은 셋째 형인 이재선 씨와 갈등의 골이 깊은 것으로 알려집니다. 형 이재선 씨 측이 주장하는 정신병원 강제 입원설이 아주 대표적입니다. 1990년대 이재명, 이재선 씨 형제는 시민사회단체 활동을 함께했지만 의견 충돌이 잦았습니다. 이재명 시장의 형수는 남편 재선 씨가 2012년 2월 성남시 민원 게시판에 민원글을 올린 것을 계기로 이 시장이 형의 악감정을 가지게 됐다고 했습니다. TV조선은 시민단체 활동 시 의견 충돌과 형 이재선 씨 민원글 때문에 이재명 시장이 악감정을 가졌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재선 씨가 동생 이재명 시장의 직권을 내세워 인사청탁을 하는가 하면 어머니를 위협해 접근 금지 명령서를 받는 등 기행을 일삼았다는 사실은 말하지 않았죠. 과연 몰랐을까요? 2012년 8월엔 분당 차병원이 분당 보건소에 이재선 씨가 자신 및 타인을 해할 위험이 있다는 진단서를 보냈습니다. 두 진단서 모두 이 시장이 관할하는 분당 보건소 요청에 따른 겁니다. 이재선 부부 측은 이재명 시장이 형을 강제 입원시키기 위해 이런 자료를 만들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시장 측은 이재선 씨의 비정상적 행동에 대해 어머니와 형제 자매들이 정신질환 때문이라고 생각해 보건소에 진단 요청을 했었다며 강제 입원 시도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이 시장 부인의 발언도 정신질환 진단을 강제 입원으로 잘못 말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직계 가족이 아니어서 입원 치료를 요청할 자격이 없는 이 시장이 형에 대한 정신질환 감정을 왜 받아낸 건지 의문은 여전합니다. TV조선은 이재명 시장이 형을 강제 입원시키기 위해 보건소 진단서를 만들었고 그럴 자격도 없다고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이재선 씨를 입원시킨 건 그 부인과 딸이었습니다. TV조선은 이것도 몰랐을까요? 이번엔 5년 전 사건을 끄집어냅니다. 자, 그런가 하면 이재명 성남시장은 시의원과 철거민 등에게 막말과 욕설을 했던 것으로 TV조선 취재 결과 드러났습니다. 이 양반은 맨날 하루에 10시간씩 일을 안 하고 시끄럽게 하면서 뭘 하는 거야? 다음번에 법정에서 보도록 해. 판교에 살던 판자촌이 열린 철거민들이 시장 면담을 요청하며 시위를 하다 물리적 충돌로 번진 겁니다. 이 시장이 철거민을 폭행했다고 문제를 제기한 성남시의회 의원에게도 이 시장의 막말은 이어집니다. 이재명 시장, 품격을 지키고 단독권을 갖추세요. 몇 지금 이정수 당청 말이야. 이 양반 슬슬 조용하란 말이야. 시장은 지난 12월 말 SNS를 통해 철거민들이 불법적 보상 요구를 했다고 반박했습니다. 철거민 폭행 논란에 대해선 뿌리치려는 방어 동작이었다면서 오히려 철거민들이 멱살을 잡는 등 폭행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TV조선이 보여준 철거민과 이재명 시장의 몸싸움 영상은 이미 법원이 조작된 영상으로 인정한 것입니다. 이를 유포하면 1회당 10만 원 벌금을 내야 하죠. 이 사안에 대해 양측은 이미 합의서 작성이 끝났습니다. TV조선, 이것을 몰랐을까요? 한편 TV조선의 검증과 네거티브 사이의 이중 잣대도 심각합니다. 조기 대선 가능성이 커지면서 여야 간 네거티브 전쟁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여야는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의 23만 달러 수수 의혹을 놓고 대리전을 벌였습니다. 그러나 여하튼 검증과 흑색선전은 분명히 구분을 해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재명 성남시장의 경우는 저는 뭐 저거는 검증이라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저건 동영상도 있고 비록 그것을 이제 본인이 조작됐다고, 아니 조작은 아니지만 편집됐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이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나는
보수다. 내가 진정한 보수다. 예. 근데 보수의 진정한 가치가 사실은 가족 아니겠습니까? 사실 그 보수라고 한다고 하면서 가장 중요한 이 가족과의 어떤 문제가 생긴 부분에 대해서 대응하는 것, 이런 부분에서 오히려 시험대에 오르는 것이 아닌가. 이게 검증이냐 네거티브냐 뭐 그보다 훨씬 더 본질적인 거는 왜 1번 타자가 이재명이냐는 거예요. 원래 이재명 시장을 갑자기 끌어와가지고 막 칭찬하기 시작한 시점이 있었어요. 예. 그와 동시에 게시판이고 뭐고 간에 문재인과 이재명을 갈라치기 하려는 댓글도 엄청나게 그렇죠. 많이 달렸죠. 예. 그런 작업을 했어요. 그 양측을 지지하는 사람들을 굉장히 부추기는 그런 그렇죠. 보도를 했죠. 원래 이게 오랫동안 갈라치기 해먹던 수법이란 말이야. 근데 진보 진영 파이가 너무 커진 거예요. 맞아요. 흥행에 성공하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게 지금. 둘이 피 터지게 싸워서 둘 중에 하나가 죽거나 아니면 계속 피를 질질 흘려야 되는데 종편을 통해서 이재명 시장이 보수 진영의 지지자들도 끌어안고 끌어당기고 그 과정에서 진보 진영 전체의 파이가 너무 커진 거예요. 합쳐보니까 이게 너무 커지니까 자기 보수 진영의 후보들이 잘할 수 있는 그 파이가 너무 작은 거예요. 없잖아요. 뭐가 있어야 작건 말건 할 텐데, 그죠? 그래서 이재명이 가져간 보수의 파일을 좀 떼내고 그리고 황교안이라고 하는 보수 파일을 붙일 대상 좀 나타났고 이제 반기문도 나타나잖아요. 황교안 좀 나눠뒀다가 반기문 다 통합시키면 되잖아. 일단 근데 이게 대세로 기울어서 진보 파이가 너무 커지니까 이제 요걸 다시 가져오려고 하는 거죠. 이재명이 1번 타자가 된 이유는 그거예요. 그렇죠. 이 검증이라고 하면 순서대로 당연히 문재인부터 하고 문재인은 올해 묵은 재수생이 나서 그럼 그다음부터 하려면 그러면 반기문을 해야 하는 거잖아요. 당연하잖아요. 근데 왜 3번 타자부터 하냐고 검증이라며. 그런 이유인 겁니다. 그게 그리고 일단 사실 요즘 황교안을 굉장히 띄우고 있어요. 황교안 그 대행을 뭐 관상이 좋다, 목소리가 끝내준다 이런 저는 이거를 방심위에다 뭘로 지금 내고 있냐면은 비과학적인 방송을 계속 하고 있다 이렇게 제가 내고 있는데 이게 딱 맞물리는 거. 이재명이 가져간 보수 혹은 그 관심을 싹 뺏어가지고 황교안한테 주려고 하는. 예, 맞아요. 그런 다음에 그거 다시 반기문이 가져가면 되니까 자기들끼리는 그 작업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재명 시장이 자기들이 그려놨던 그 갈라치기 프레임에 푹 빠져서 계속 싸우고 이지랄 해야 되는데 그것도 안 하고 파임은 커지고 그러니까 얼굴을 싹 바꿔가지고 엄청나게 제가 말했잖아요. 이게 논평을 하는 게 아니라고 납품하는 거라고 오더를 받아가지고 아니 일주일 전에도 그렇게 칭찬하다가 지금 나왔던 내용도 다 알고 있었는데 이미 몇 년 전 거라 싹 바꾸잖아요. 이 사람이 논평도 아니에요. 이거는 방송이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방송이 아니야. 이재명 시장이 다 소송 걸고 그랬었죠. 문 닫게 하겠다 뭐 이런 얘기까지 했었나요? 그리고 지금 이재명 시장이 이거는 이제 첫날이었고 다음 날도 또 이제 이재명 시장이 비판을 하니까 이제 언론 비판한다라고 하고 김부선 씨와의 뭐 대화 이런 것도 또 하나 하고 이렇게 계속 하고 있어요. 앞으로 계속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있어요. 반기문 검증으로 가는 시선을 이쪽으로 끌어당겨가지고 여기 재밌는 거 많다, 니네. 이거부터 봐. 하는 목적도 있고. 그러니까 이명박 대표 전에 그 대선 후보 나왔을 때 얼마나 많은 의혹이 있었는데 그걸 다 마타도란 식으로 언론에서 그때 막 대응했거든요. 근데 사실 굉장히 그것들이 다 사실인 것 대부분의 거짓말과 의혹들이 있었는데 그걸 제대로 검증 보도를 못한 건 사실 문제예요. 그래서 저는 대선 후보에 대한 검증은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된다. 이건 구분돼야 되는데 지금 나온 이 방송은 사실 검증이 다 끝난 내용이에요. 그런데 뭐가 새로운 게 나온 것처럼 설레발을 치는 거거든요. 그래서 바로 한 달, 일주일 전까지만 해서 띄워둔 후보를 갑자기 조져야 되겠어? 결정을 하면 그 미디어 입장에서는 이 너무 남탓스럽고 그럴 수는 없잖아요. 우리는 언론인인데 혹은 평론가들도 그럴 수는 없잖아요. 해야 할 것 같은데 안 그런다는 거지. 전사적으로 달라붙는다는 거죠. 앞면 싹 바꾸고. 그래서 내가 언론을 인정할 수 없다는 거지. 기본적으로. 반기문에 대해서 뭔가 지적하면은 다 네거티브고 마타도라고 얘기하고 자신들이 하는 행동에 대해서는 검증이라고 계속 검증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정말 가증스럽죠. 촛불 집회에서 가짜 썩은 보수를 불태워버려야 한다.
공교롭게도 아무런 인과관계는 없겠지만 네. 지금도 대구 서문시장의 화재 원인은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 말이 있은 직후에 대구 서문시장에서 큰 불이 일어나서 네. 엄청난 피해가 생겼었습니다. 그리고 명백한 방화가 또 일어났잖아요. 네. 정신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의 소행이긴 하지만 박정희 대통령의 구미 생과에 박정희 대통령 기록관이 불탔습니다. 바로 직전에 가짜 썩은 보수를 불태워버리라는 얘기를 이 나라의 대통령이 되고자 하는 사람이 했던 겁니다. 네? 방화범이 문재인 전 대표의 말에 영향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그건 모르죠. 누가 장담을 해요? 안 받았다는 장담을 누가 합니까? 그렇다고 또 여기서 받았다고도 얘기할 수 없지만, 예, 없지만 만약에 그 사람이 그런 얘기를 전해 듣고 혹시라도 이 취약한 정신 상태에서 방화의 충동을 느꼈다면 네. 문재인 전 대표는 엄청난 어떤 그런 것을 한 겁니다. 자, 요즘 김진 씨가 진짜 히트예요. 저희 새로운 고객으로 모셨습니다. 이 양반이 하고 싶은 말은 방화를 사주했다는 얘기잖아요. 네. 진짜 황당한 명예훼손성 발언 저렇게 진지한 표정으로 계속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김진 특집을 따라주십시오. 네, 진짜 모으려고요. 하나 더 있어요. 혹시 보셨어요? 일면 새해 첫날 일면에 모든 신문사에 삼성 광고가 실렸던 거? 근데 한겨레만 안 실렸어요. 아, 미운가 보지 뭐. 했는데 아무튼 이 광고가 경제지와 스포츠신문 일면에도 모두 똑같이 등장했는데 그러니까 한겨레만 안 실렸는데 다음 장 넘겨보시면 사연이 있는 거예요. 한겨레 광고국에 삼성이 광고를 제안하면서 기존 한겨레 보도의 논조, 삼성에 대한 논조에 불만을 제기했대요. 한겨레에서 이건 광고 탄압이다라고 판단해서 광고를 거부했다. 이런 사연이 있었습니다. 사실은 이런 일이 처음이 아니라는 거죠. 계속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삼성이 이 광고로 언론의 입을 막는 그런 언론 관리에 다 아는 거고 광고 통한 언론사 압박 너무 심하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는 그렇게 잘 안 통할 거라고 봅니다. 하던 대로 하고 청문회 나와서 얘기를 했어요. 이재용이 광고 탄압하지 않겠다. 근데 왜 했을까? 1일 날부터. 그리고 이게 덩치가 큰 언론사가 받는 금액과 한겨레처럼 이제 뭐 좀 이렇게 좀 규모가 작은 언론사가 받는 금액이 절대적으로 똑같은 금액을 만약에 똑같이 주지 않지만 준다면 이제 그 퍼센트가 높기 때문에 삼성 광고의 유혹을 뿌리치기 굉장히 힘든 게 사실이다. 그런데 이번에 이렇게 어찌됐든 좋은 판단을 하신 것 같아서 국민들이 박수를 보낸다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었습니다. 저는 삼성에 관련돼서 제대로 된 비판 기사를 쓸 수 있는 곳은 신문방송 통틀어서 한겨레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맨날 삼성 가는데 아무도 안 쳐다봐. 이거 누군가 범인이 있어요. 그리고 그 범인이 기획하는 그림이 있고 그 그림을 거꾸로 종편에 하는 행위를 통해서 역으로 읽으면 어떻게 하려고 그러는 거구나 읽게 되고 대처를 할 수 있게 되고 가지고 놀 수 있게 되죠. 종편을 그렇게 읽어야 되는데 거기에 직접 그냥 영향을 받고 휘둘리면 안 된다. 얘기를 특히나 앞으로 5개월간은 여기까지 하겠고요. 마지막으로 다음 주는 한 주 쉽니다. 저 다음 주에 쉰다 그러니까 한 말씀만 드리겠는데 종편 재승인이 3월에 있어요. 이제 그 심사위원들을 지금 이제 모으고 있고요. 추천을 받고 있고 그래서 지금 이제부터는 그 그러니까 방송통신위원회에 굉장히 많은 그 관심을 가져주시고 재승인에서 하나라도 저는 그러니까 탈락이 안 되더라도 그러니까 승인 취소가 안 되더라도 그 굉장히 압박을 주는 그런 재승인 조건이 나와줘야만 해요. 그렇지 않으면은 대선 때 더 극악을 떨 수 있거든요. 그래서 좀 감시하는 그런 단순히 방송이 아니고 방송통신위원회를 감시하는 그런 그 액션을 좀 많이 보여주시면 좋겠어요. 저희도 어떻게 보여야 되죠? 저희도 그래서 방송통신위원회가 무엇을 제대로 심사해야 되는지 정리해서 방송 내용이 아니고 그런 부분을 좀 국민들한테 알리는 방송을 만들어가지고 우리가 하는 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네네. 앞으로? 저희가 이제 지령을 내려드리겠습니다. 알았어요. 너무 많은 건 시키지 마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